위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은 무엇을 정의한 것인가? 1번 식품 첨가물, 2번 식품, 3번 수의약품, 4번 항생제. 식품위생법상 식품이란 위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의미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조리사를 두어야 할 영업장은 1번 유흥주점, 2번 보거조리점, 3번 일반 음식점, 4번 레스토랑. 보거는 전문적인 조리 기술이 없으면 치명적인 독성으로 인해 위험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거조리점은 반드시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일반 음식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업종 특성상 조리사 배치 의무가 보거조리점보다 엄격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기재하는 표시 위 범위는 1번 문자, 2번 문자, 숫자, 3번 문자, 숫자, 도형, 4번 문자, 숫자, 도형, 음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표시란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되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의미하며 음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 표기 정보의 범위를 나타내는 정답은 3번입니다. 조리사가 식품위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1번 업무정지 4월, 2번 업무정지 2월, 3번 업무정지 3월, 4번 업무정지 1월. 식품위생법상 조리사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번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려는 경우, 3번 방사선을 쬐어 식품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려는 경우, 4번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을 단순히 껍질을 벗겨 가공하려는 경우, 농산물을 식품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 없이 단순히 껍질을 벗기거나 자르는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별도의 가공 공정 없이 형태만 바꾸는 경우이므로 위생적 위해 우려가 낮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음 중 감염형 세균성 식중독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독구치 식중독, 3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뇽 식중독, 4번 아플라톡신 식중독. 살모넬라균은 음식물과 함께 섭취된 세균이 장내에서 증식하여 발병하는 대표적인 감염형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반면 보툴리눔과 같은 독소형 식중독은 세균이 생성한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하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곰팡이독, 마이코톡신과 관계 깊은 것은 1번 엔테로톡신, 2번 라이신, 리신, 3번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4번 테트르도톡신, 테트로도탁신. 아플라톡신은 아스페르길루스 속 곰팡이가 생성하는 대표적인 곰팡이독으로 곡류나 견과류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참고로 엔테로톡신은 세균 독소, 라이신은 아미노산, 테트로도톡신은 보거독입니다. 중금속에 의한 화학적 식중독의 주요한 원인 물질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1번 수은, 2번 납, 3번 금, 4번 카드뮴. 수은, 납, 카드뮴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식중독을 유발하지만 금은 생체 독성이 거의 없어 중금속 식중독 원인 물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식품 첨가물로서 대두 인지질의 용도는 1번 추출제, 2번 유화제, 3번 표백제, 4번 피막제. 대두 인지질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성분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성질이 있어 식품의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식중독 예방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번 맛있는 조리 방법 개발, 2번 식품의 적절한 온도 관리, 3번 신속한 소비, 4번 식재료 및 기구의 청결. 식중독 예방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단순히 맛을 향상하기 위한 조리 방법 개발은 식중독 방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의 주원인은 1번 세균에 오염된 포도의 섭취, 2번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채소의 섭취. 3번. 불충분하게 가열 살균된 통조림 식품. 4번. 식품 취급자의 화농성 염증. 포도상구균은 화농성 질환이 있는 사람의 손을 통해 식품으로 옮겨져 장독소를 생성하므로 식품 취급자의 상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품 첨가물로서 조미료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글루탐산나트륨, 2번. 아질산나트륨, 3번. 피로인산나트륨, 4번. 소르빈산나트륨. 글루탐산나트륨, MSG, 은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조미료입니다. 나머지 보기인 아질산나트륨은 발색제, 피로인산나트륨은 결착제, 소르빈산나트륨은 보존료로 분류됩니다. 해산어패류의 선도평가의 적절한 지표 성분은 1번. 트리메티라민, 2번. 암모니아, 3번. 메르캅탄, 4번. 황화수소. 어패류가 부패하면 근육 내의 산화트리메티라민이 환원되어 트리메티라민이 생성되므로 이를 측정하여 신선도를 판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에셔리키어 콜리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그램음성의 무포자 강균으로 유당을 발효시켜 산과 가스를 생성한다. 2번. 내열성이 강하며 독소를 생산한다. 3번.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이다. 4번. 병원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 대장균은 열에 약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독소를 생산하지 않는 비병원성 균주가 많아 식품위생의 지표 미생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내열성이 강하고 독소를 생산한다는 설명은 대장균의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멉니다. 피마자씨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로서 적혈구를 응집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은 1번. 리신, 리친, 2번. 둘린, 드허린, 3번. 고시폴, 가시폴, 4번. 아미그달린, 아밀탈린. 리신, 리친, 은 피마자씨에 함유된 강력한 독성 단백질로 인체 내에서 적혈구를 응집시키고 세포 합성을 저해하는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버터나 마가린이 지니는 중요한 물리적 성질은 1번. 점탄성, 2번. 탄성, 3번. 가소성, 4번. 점성. 버터나 마가린은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그 모양이 변한 뒤 힘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변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질 덕분에 제과제빵 시 반죽을 원하는 모양으로 빚거나 펴 바르기가 용이합니다.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는 1번. 비타민, 2번. 단백질, 3번. 당질, 4번. 요오드. 해조류는 바닷물에 녹아있는 무기질을 흡수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식품보다 갑상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인 요오드를 월등히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기의 숙성을 가져오는 주된 원인은 1번. 압력에 의한 파괴, 2번. 세포 내의 자가분해, 3번. 광선에 의한 파괴, 4번. 세균에 의한 부패. 고기가 숙성되는 과정은 도축 후 근육 내 효소작용으로 세포 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육질이 연해지고 풍미가 살아나는 자가분해 현상 때문입니다. 이는 세균에 의한 부패와는 달리 효소의 작용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유익한 변화입니다. 마카로니의 기본 재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소금, 2번. 밀가루, 강력분, 3번. 물, 4번. 쌀가루. 마카로니는 밀가루의 일종인 듀럼 세몰리나를 주원료로 하여 물과 소금을 섞어 만드는 파스타이므로 쌀가루는 기본 재료와 거리가 멉니다. 식품의 수분활성, 오갑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번. 식품 중의 수분활성은 식품 중 효소작용의 속도에 영향을 준다. 2번. 식품 중의 수분함량, 과 수분활성은 같은 것이다. 3번. 소금 절임은 수분활성을 낮게, 삼투압을 높게 하여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4번. 식품 중의 많은 화학반응은 수분활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수분함량은 식품 전체 무게 중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지만 수분활성은 식품 내에서 미생물 이용이 가능한 자유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수분함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수분활성도 높은 것은 아니면 두 지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찹쌀떡은 맵쌀떡에 비하여 노화가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는 무엇의 차이 때문인가? 1번. 쌀의 단백질, 2번. 쌀의 무기질, 3번. 쌀의 섬유질, 4번. 쌀의 전분. 찹쌀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고 맵쌀은 아밀로오스 함량이 높아
전분의 구조적 차이에 따라 노화 속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찹쌀의 아밀로펙틴은 구조가 복잡하여 맵쌀에 비해 노화가 훨씬 느리게 진행됩니다. 다음 당류 중 단맛을 느낄 수 없는 것은 1번 전분, 2번 포도당, 3번 설탕, 4번 과당. 전분은 분자량이 매우 큰 다당류로 혀의 미뢰가 단맛을 감지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단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포도당, 설탕, 과당은 분자 구조가 단순하여 강한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당류입니다. 다음 중 탄수화물이 아닌 것은 1번 섬유소, 2번 젤라틴, 3번 글리코겐, 4번 펙틴. 젤라틴은 동물의 뼈나 가죽에서 추출한 단백질 성분으로 탄수화물이 아닌 단백질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섬유소, 글리코겐, 펙틴은 모두 탄수화물의 일종입니다. 밀가루의 종류 중 박력분의 설명이 맞는 것은 1번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2번 탄력성과 점성이 약하다, 3번 경질의 밀로 만든다, 4번 글루텐의 수분 흡착력이 크다. 박력분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 글루텐 형성이 적기 때문에 반죽의 탄력성과 점성이 약하며 주로 과자나 케이크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필요한 제품에 사용됩니다.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수분 함량 조절, 2번 냉동, 3번 설탕의 첨가, 4번 산의 첨가. 전분의 노화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가장 빠르게 일어나므로 산을 첨가하는 것은 노화 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전분을 가수분해하여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을 15% 이하로 낮추거나 0 이하로 급속 냉동하고 설탕을 첨가하여 수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당류가 아닌 것은 1번 설탕, 수크로스, 2번 과당, 프룩토오스, 3번 유당, 락토오스, 4번 메가당, 말토스. 설탕, 유당, 메가당은 당 분자 2개가 결합한 이당류이지만 과당은 그 자체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당류입니다. 따라서 탄소수가 6개인 단당류인 과당이 정답입니다. 무기질의 급원식품이 아닌 것은 1번 쿠간, 해조류, 채소류, 2번 페간, 난황, 녹황색 채소, 3번 K우유, 코코아, 콩, 4번 피멸치, 우유, 난황. 제시된 보기 중 칼륨, K, 위 주요 급원식품은 육류, 채소류, 과일류이며 보기 3번이 우유, 코코아, 콩은 칼륨도 함유하고 있으나 문제의 출제 의도상 해당 보기의 연결이 무기질 급원으로서 가장 부적절하거나 오류가 있는 조합입니다. 식품 내 단백질이 변성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 아닌 것은 1번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기 어려움, 2번 침전 용이, 3번 점도 상승, 4번 용해도 저하. 단백질이 변성되면 분자 구조가 풀리면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 분해가 더욱 촉진됩니다. 따라서 소화 효소의 공격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은 변성 단백질의 성질로 옳지 않습니다. 사과를 깎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갈변 현상과 관계없는 것은 1번 산화효소, 2번 산소, 3번 페놀류, 4번 섬유소. 사과의 갈변은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페놀 화합물을 산화시킴으로써 발생하며 세포벽의 구조 성분인 섬유소는 이 과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주요 향미 성분은 1번 에스테르, 에스터, 류, 2번 고급 지방산류, 3번 유황화합물류, 4번 퓨란, 푸란, 류. 과일의 달콤하고 향긋한 향기를 내는 대표적인 휘발성 성분은 에스테르류이며 이는 주로 과일이 익으면서 생성되어 특유의 향미를 결정합니다. 찜은 무엇을 이용한 조리법인가? 1번 수증기의 삼투압, 2번 수증기의 비중, 3번 수증기의 표면 장력, 4번 수증기의 잠열. 찜은 물이 끓어 발생하는 수증기가 식재료에 닿으며 액체로 응축될 때 방출되는 많은 양의 잠열을 이용해 음식을 익히는 조리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가진 높은 열 에너지가 음식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어 단시간에 고루 익게 됩니다. 약과를 반죽할 때 필요 이상으로 기름과 설탕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번
매끈하고 모양이 좋아진다. 2번. 튀길 때 둥글게 부푼다. 3번. 튀길 때 모양이 풀어진다. 4번. 켜가 좋게 생긴다. 약과 반죽의 유지와 당분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반죽의 결합력이 약해져 튀기는 과정에서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쉽게 풀어지게 됩니다. 물을 강판에 갈아 두었을 때 가장 쉽게 파괴되는 영양소는 1번. 비타민 B1, 2번. 비타민 E, 3번. 비타민 C, 4번. 비타민 K. 물을 강판에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넓어져 산화되기 쉬운 비타민C가 급격히 분해됩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조리 직전에 갈아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체조직의 구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영양소는 1번. 탄수화물, 2번. 비타민, 3번. 단백질, 4번. 지방.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 장기, 피부 등 체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이 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면 단백질은 신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기질의 기능과 무관한 것은 1번. 체액의 pH 조절, 2번. 열량 급원, 3번. 체액의 삼투압 조절, 4번. 효소 작용의 촉진. 무기질은 생체 기능 조절과 신체 구성 성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달리 에너지를 생성하는 열량 영양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급식에서 식품의 재고 관리가 부적당한 경우는 1번. 먼저 구입된 것을 먼저 소비하도록 한다. 2번. 각 식품의 적당한 재고 기간을 파악하여 신선한 것을 이용하도록 한다. 3번.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많은 재고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4번. 재고량 조사 결과 차이가 발생할 때 건조, 폐기량 증가 등과 같은 오차의 면밀한 원인 분석을 한다. 재고량을 과도하게 확보하면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보관 비용이 증가하며 자금 회전율이 낮아지므로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무작정 많은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효율적인 재고 관리 방법이 아닙니다. 급식 재료의 소비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선입선출법, 2번. 재고조사법, 3번. 계속기록법, 4번. 역계산법. 선입선출법은 재료의 입출고 순서를 정하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일 뿐 실제 사용량을 계산하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역계산법은 모두 일정 기간 사용된 급식 재료의 소비량을 산출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제품을 제조할 때 제품의 전체 또는 여러 종류의 제조를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료의 소비가액은 1번. 간접재료비, 2번. 직접재료비, 3번. 제조간접비, 4번. 주요재료비. 특정 제품을 구분하지 않고 여러 제품 제조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개별 제품별로 직접 추적할 수 없는 재료비를 간접재료비라고 합니다. 이는 제조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조리장의 설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부적당한 것은 1번. 조리장에는 음식물 또는 원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냉장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2번. 조리장에는 위생상 필요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번. 그리스, 트랩은 하수관으로 지방 유입을 방지한다. 4번. 대형 냉동시설의 바닥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타일로 하고 주방 바닥보다 높게 한다. 대형 냉동시설의 바닥은 주방 바닥보다 높게 설치할 경우 이동 시 위험하고 작업 효율이 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주방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 평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냉장고 사용이 잘못된 것은 1번. 대류가 용이하도록 식품량을 조절하여 넣는다. 2번. 빨리 냉각시키기 위해 뜨거운 것을 넣어 보관한다. 3번. 건조되지 않아야 할 식품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4번. 식품마다 적정한 냉각 온도가 다르므로 식품 넣는 장소에 주의한다. 뜨거운 음식을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다른 식품의 변질을 유발하고 기기에 과부하를 주므로 반드시 식힌 뒤에 넣어야 합니다. 참기름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1번. 토코페롤, 2번. 고시폴, 3번. 세사몰, 4번. 유게놀.
참기름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산패를 방지하고 고소한 향을 내는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사몰은 참깨 특유의 항산화 성분으로 기름의 품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태육처럼 소가 운동을 많이 한 부분의 고기로 만들기에 가장 적당한 음식은 1번 탕, 2번 조림, 3번 볶음, 4번 구이. 사태와 같이 근육이 많고 결이 거친 부위는 질기기 때문에 물에 넣고 오랜 시간 끓여 육질을 연하게 만드는 탕 요리에 가장 적합합니다. 생선이나 돼지고기의 조리 시 탈취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념은 1번 고추, 2번 간장, 3번 생강, 4번 설탕.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생선이나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돋우는 탈취 효과가 탁월합니다. 따라서 육류나 어패류 요리 시 잡내를 없애기 위해 생강을 주로 사용합니다. 화학조미료가 가진 맛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천연조미료로 사용될 수 있는 식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다시마, 2번 마늘, 3번 건표고버섯, 4번 멸치. 다시마, 건표고버섯, 멸치는 각각 글루탐산, 구안일산, 이노신산이라는 감칠맛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나 마늘은 매운맛과 향을 내는 알리신이 주성분이므로 천연조미료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원가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판매관리비, 2번 농우비, 3번 재료비, 4번 경비. 원가의 3요소는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재료비, 농우비, 경비를 의미하며 판매관리비는 제품 제조와 무관하게 판매 및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원가의 3요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달걀 조리 시 응고성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술안을 만들 때 끓는 물에 소금이나 식초를 넣으면 빨리 응고되나 표면의 광택이 상실될 수 있다. 2번 설탕을 달걀온합물에 넣으면 응고 온도가 높아져 부드럽게 된다. 3번 달걀은 가열하면 응고되므로 농후제 또는 젤 형성을 위하여 사용된다. 4번 달걀은 높은 온도에서 신속히 가열하는 것이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준다. 달걀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가열하면 단백질이 급격히 응고되어 질감이 거칠고 딱딱해지므로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서는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가열해야 합니다. 전분의 호화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젓는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랫동안 저으면 호화 전분은 점도가 점점 낮아진다. 2번 괴경류 식품의 전분이 곡류 식품의 전분보다 점도나 투명도가 더 낮다. 3번 빨리 가열된 호화 전분이 천천히 가열한 것보다 더 걸쭉하다. 4번 설탕이나 식초 등을 호화된 후에 첨가하는 것이 점도에 영향을 덜 받게 된다. 감자나 고구마와 같은 괴경류 전분은 곡류 전분보다 입자가 크고 분자 구조상 점도와 투명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채소를 냉동하기 전 블렌칭 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1번 효소의 불활성화, 2번 미생물 번식의 억제, 3번 산화반응 억제, 4번 수분 감소 방지. 블렌칭은 채소 속 효소와 미생물을 제거하고 산화를 방지하여 품질을 유지하는 과정이지만 오히려 수분 함량을 높여 조직을 부드럽게 만드는 공정이므로 수분 감소 방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류의 부패 속도에 대하여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해수어가 담수어보다 쉽게 부패한다. 2번 얼음물에 보관하는 것보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더 쉽게 부패한다. 3번 토막을 친 것이 통째로 보관하는 것보다 쉽게 부패한다. 4번 어류는 비늘이 있어서 미생물의 침투가 육류에 비해 늦다. 어류를 토막내면 표면적이 넓어져 공기와의 접촉면이 많아지고 세균 번식이 용이해져 통째로 보관할 때보다 부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단체급식의 문제점 중 심리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조리 종사자의 실수로 동물이나 세균이 급식에 흡입되어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2번 피급식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불만이 생길 수 있다. 3번 일정한 양을 공급함으로 충분하지 않게 느낄 수 있다. 4번 분위기가 산만하고 지저분하면 섭취율이 저하된다. 식중독 사고는 단체급식의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에 해당하며 심리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물리적 보건적 문제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급식 환경이나 양에 대한 이용자의 심리적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사업에 있어서 최소 단위가 되는 것은 1번 직장, 2번 개인, 3번 지역사회, 4번 가족. 공중보건 사업은 개별 대상이 아닌 일정한 지리적 경계와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실내에 있으면 두통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1번 실내 공기의 이화학적 조성이 변화, 2번 실내 기온의 증가, 3번 실내 공기의 화학적 변화, 4번 공기 성분 중 산소의 부족 현상 초래. 많은 사람이 모인 실내에서는 이산화탄소 증가, 산소 감소, 온습도 상승 등 공기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복합적으로 변하며 불쾌감과 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로 매개되는 전염병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일본뇌염, 2번 유행성 간염, 3번 폴리오, 4번 콜레라. 일본뇌염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전염병입니다. DTP와 관계없는 질병은 1번 파상풍, 2번 디프테리아, 3번 패스트, 4번 백일해. DTP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D, 파상풍, T, 백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며 패스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어느 면역에 해당하는가? 1번 자연수동면역, 2번 자연능동면역, 3번 인공수동면역, 4번 인공능동면역. BCG 예방접종은 인위적으로 항원, 균을 체내에 투입하여 스스로 항체를 생성하게 유도하는 것이므로 인공능동면역에 해당합니다. 민물고기를 생식한 일이 없는데도 간디스토마에 감염될 수 있는 경우는 1번 민물고기를 요리한 도마를 통해서, 2번 해삼, 멍게를 생식했을 때, 3번 다슬기를 생식했을 때, 4번 오염된 야채를 생식했을 때. 간디스토마의 피냥류충이 묻어있는 조리기구인 도마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생선을 손질한 도마는 반드시 살균 세척해야 합니다. 포자를 형성한 세균의 멸균의 가장 좋은 방법은 1번 고압증기멸균법, 2번 저온소독법, 3번 고온살균법, 4번 자비소독법. 고압증기멸균법은 121위 고온과 높은 압력을 이용해 열에 강한 포자까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멸균 방법입니다. 다른 소독법들은 포자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기구의 확실한 멸균을 위해서는 고압증기멸균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칼슘, 카, 와인, 피. 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고련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1번 납, 2번 카드뮴, 3번 수은, 4번 주석. 카드뮴은 신장 세뇨관에 축적되어 칼슘과 인이 재흡수를 방해함으로써 소변으로 배설시켜 뼈를 약하게 만드는 고련화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소독약은 1번 과산화수소 H2O2, 2번 알콜, 3번 크레졸, 크리솔, 4번 석탄산, 페놀. 소독제의 살균력은 특정 농도의 석탄산, 페놀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석탄산 계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석탄산은 소독제의 살균 효과를 측정하는 표준 물질로 사용됩니다.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1번 디프테리아, 2번 콜레라, 3번 장티푸스, 4번 유행성이 하선염. 유행성이 하선염, 볼거리, 볼거리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나머지 보기인 디프테리아, 콜레라, 장티푸스는 모두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